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회사를 경영하거나 또는 회사에 소속돼서 근무를 하게 되면 법인카드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공공기관에서도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된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들의 이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논란이 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 법인카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법인카드가 무엇인지부터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개인카드랑 좀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거든요. 이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변호사님? 흔히 법인카드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법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도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카드를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 내역을 전부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카드를 관리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법인이 발행해서 사용하는 카드라기보다는 사업용 카드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보다 편합니다. 네. 자, 세무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공공기관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네, 제가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정부에서는 2002년도부터 국고금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공공기관 운영 경비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산 집행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네. 그 후로 이제 법인카드라는 것들이 사용되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유흥업소 등 특정 가맹점에서 이제 법인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는 클린카드제라는 도입을 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해서 계속해서 내부 통제를 강화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제 사업자 하시는 분들 클린카드 많이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업무상 이용할 수가 없는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결제 자체를 막는다 이런 의미로 느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사용이 규제되는 업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한 의무적 제한 업종은 크게 5 업종이 있습니다. 술을 판매하는 일반 유흥주점 중 그 유흥업종이 금지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용실 등 위생업종, 그리고 골프장, 골프 연습장 등 레저 업종, 카지노 등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등 기타 업종이며 이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기관이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 업종들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설명해 주신 업종 들어보면 사실 표면적으로 봐도 이런 업소에서 공공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뭐 사실 밥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사적으로 내가 물건을 구매했다든지 하는 부정사용 논란도 좀 많은데요. 이것에 대한 규제나 지침이 있나요? 네,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의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집행을 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지침을 작성하고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도부터 시행된 집행 지침을 좀 세부 내용을 좀 보면요.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증빙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품위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용처를 제한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떤 지출 품위성의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검증하겠다라는 제도를 좀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공공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계속 논란이 계속 있거든요. 이런 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월 1회 이상 이제 모니터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는 조금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장 가맹점들이 또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것이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지만 뒤에 이제 현금 흐름상으로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업종과 어떤 방식이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에서 이제 술자리를 갖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술을 마시는 것이 반드시 뭐 문제가 있다 아니다 뭐 이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또 주류가 주력인 것이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다소 이제 좀 아쉬운 그런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뭐 최소 가격이 10만 원인 그런 식당에서 이제 3명이 30만 원의 식사를 했다.
라고 하면 이제 행사 계획표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인당 3만 원씩 해서 10명이 명단을 집어넣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이것들이 이제 검증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좀 이런 부정사용 막기 위한 어떤 방안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이 좀 상승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방만한 재정을 좀 바로잡겠다라고 방침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공공기관 임직원들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예산을 아끼고자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가 이제 크고 작은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는 이제 작은 것들부터 좀 바로잡고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영역에서는 그 카드 내용의 그 부실한 그 회계 관리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 뭐 자기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면 근처 이 식당이라면 최소 메뉴가 어느 정도다라는 거 웬만하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체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정부 예산은 소위 눈먼 돈으로 통하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낭비되는 예산은 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말 돈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